안녕하세요. 코멘트TV 독서논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앙드레 코스틀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최근에 시리즈로 계속해서 본문을 읽고 또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35쪽 베타 콤플리 현상에 관한 내용을 읽고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스킵해 가면서 주요 부분을 읽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콤플리, 프랑스어죠. 증권거래소의 초보자들에게는 뉴스나 사건에 대한 주식 시세의 반응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종종 술주정뱅이처럼 반응한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정말 예측 불가능성의 세계가 바로 이 주식 세계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을,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좋은 소식에 울기도 하고 나쁜 소식에 웃기도 한다. 나는 이런 현상을 베타 콤플리, 기정사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기정사실 또는 확정사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증권시장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어떤 경제학적 논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 논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비논리적인 것 같고 매우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사실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참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그걸 앙드레 코스틀라니는 불어로 베타 콤플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투자는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투자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들어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확고한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즉, 증권거래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영한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정도까지 읽고 나면 이게 지금 앙드레 코스틀라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가 선뜻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날 한 기업의 수익이 공시되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높다면 주가는 바로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와,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가 분기 수익 최고 수익을 냈다라고 공시하는 날, 그날 이상하게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이제 베타 콤플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견했던 일이에요. 이미 확정적으로 예견된 그 일이 이제 확정이 되는 그날은 주식시장이 왠지 방바레라도 터뜨리면서 주가가 확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예상을 하겠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4월 14일, 오늘이 4월 14일이죠. 4월 14일에 공시가 뜬다라고 이미 공지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4월 14일 이전에 주식을 사람들이 쫙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에.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엄청났어. 1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대라는 그 소문이 그리고 뉴스가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 기대 심리에 주식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만약에 4월 14일에 공시가 뜬다면 공시가 뜨는 그날은 베타 컴플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미 확정된 사실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대 심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몇몇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떠난다는. 그러면 이것이 시세를 압박하게 된다. 이건요, 배당주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기일이 12월 26일인 기업들이 많죠. 아니면 12월 28일인 배당 기일인 12월 28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 낙일이 28일 또는 27일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12월 26일까지는요. 배당주,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12월 초부터 상승세를 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적어도 1, 2주 동안 주가가 쭉 우상향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당기를 기점으로 해서 피크를 찍고 그다음 배당락일에는 뚝 떨어져 버리는. 이미 이제 여기까지 주식을 보유한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배당을 드립니다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확정된 거죠. 12월 26일을 딱 찍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는 배당락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 배당주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236쪽 맨 아래쪽 문단 이 부분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자, 이 베타 컴플리 현상이라는 게 앞서 설명했던 사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의 수익 저하를 예측했다면, 자, 이번에는 이번에 분기 수익이 엄청날 거야. 어닝 스프라이즈가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예견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이번에 분기 수익이 별로 안 좋을 거래. 라고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왔던 그런 기업들의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의 수익 저하를 예측했다면 주식은 이미 팔릴 것이고, 공시가 뜨기 전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팔았을 거라는 겁니다. 주가는 공시 전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하는 날에는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주가는 개별 매수에 힘입어 서서히 오르게 될 것이다. 수익 저하가 생각한 만큼 그리 크지 않다면 공시가 나가는 순간에 흐름은 바로 반전하여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미 주가 그 공시가 뜨는 그날은 이제 베타 컴플리가 되는 날이죠. 기정사실이 확정되는 그날에는 이제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7페이지부터는 이 전쟁의 사례를 들어서 이 베타 컴플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통해서 베타 컴플리 현상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할 때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전쟁이 개시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게 일종의 또 베타 콤플리 현상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지루하게 설명이 계속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243쪽입니다. 맨 아랫줄입니다. 아무리 중차대한 사건이라도 일단 터지고 나면 과거지사가 되며 증권시장에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도 있다.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예견했든 아니든 모두 중요하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후에 전형적인 베타 콤플리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과 베타 콤플리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이 소 챕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최근에도 이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만약 경제 지수를 보고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한다면 주가도 우선은 상승할 것이다. 자, 이 경제 지표들이 점점 호전되는 것을 보고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때는 초기에는 일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 아니냐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한다는 거죠. 대중이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금리 인상기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요 대목에서 설명하는 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상승이 없을 거야 라고 판단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금리 상승은 장래의 통화량, 즉 그토록 중요한 요인인 돈에 영향을 준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이 곧 주가 하락을 뜻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베타 콤플리 현상이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한 달여 전에 미 연준 FED가 금리를 0.25% 상승한다고 금리 인상을 발표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미국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베타 콤플리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수많은 언론들이 떠들고 심지어 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준이 0.25% 금리를 상승합니다라고 확정하는 그날, 기정사실이 되는 그날 베타 콤플리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정말 주가는 일반적인 경제 논리나 과학적 논리, 어떤 상식의 논리와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뭔가 주식시장만의 독특한 논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와 세모를 쳐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에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이 있고요. 또 세모를 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독서 습관이었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독서와 논술에 대하여 티칭을 할 때,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독서 기법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긍정적 키워드에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부정적 키워드에는 세모를 쳐라라는 그런 티칭을 했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일반적인 원리는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요거 일반적 원리 맞습니다. 마치
달러가 강세일 때는 금값이 하락한다. 라는 그 일반적 원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경제적인 논리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인 것처럼 마치 이 과학의 세계, 자연 법칙처럼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특히 경제학의 세계, 금융의 세계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특히나 주식 세계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더 어떤 특정한 원칙이나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경제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강세인데 동시에 금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잡다단한 그리고 뭔가 예측 불가능의 세계로 흘러가는 이 주식의 논리, 주식시장의 이 예측 불허의 이 논리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선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익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높은 금리와 그에 따른 자금 부족 현상은 증권시장이 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냉엄한 현실이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금리 상승기에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하락합니다라는 이 논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이번에도 이제 0.5% 금리 상승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이 발표나는 그날은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대세 금리 상승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드는 것, 그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타 컴플레이 현상, 이 코스틀라니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베타 컴플레이 현상에 적용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논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앙드레 코스틀라니의 아주 중요한 주식시장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바로 235쪽부터 시작되는 베타 컴플레이 현상에 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멘트 TV 독서 논평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